네, 이어서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또 입시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입시 전문가 이윤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 5시 45분에 제2외국어 한문을 끝으로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 적정 난이도를 고르게 잘 출제했다라고 수능 출제위원회에서 밝혔는데 시험을 치르고 온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국어는 작년보다 좀 어려웠고 수학은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 우선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국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이해서 만점의 표점이 134점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또 재작년에는 또 149점까지 올라가서 재작년에는 불수능이었다. 네. 근데 작년에는 그건 불수능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9월 모평에 또 국어에 입선 표점이 또 142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역시 그런 어떤 선택지에 대한 어떤 세밀함, 네. 정교함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공교육 내에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는데 이번 수능도 9월 모평과 같은 기조로 상당한 변별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EBS 연계율이 50%를 잘 유지를 한 반면에 즉 지문을 읽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네. 그 지문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해서 선택지를 고를 때 조금 더 어떤 사실적 이해 그리고 추론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한 3개년 내내 한 140점대 중반에 만점 표점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수학은 계속 변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킬러 문항,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기계식 또는 뭐 암기식 이런 어떤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출제위원들의 그런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심이 엿보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공교육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단순한 암기라든가 기계식 풀이라든가 어떤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네. 바탕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능을 뭐 물수능이었다 혹은 불수능이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물수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또 상위권들 학생들이라도 동실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 문제를 보니까 역시 그런 선택지들에 대한 촘촘함, 정교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영어까지 이번에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막 4.37%밖에 1등 비율이 안 나왔는데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보여서 국어, 수학, 영어가 확실한 어떤 변별력을 갖고 있고요. 또 최상위권과 상위권 내에서의 변별력도 일정 좀 갖추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수능 특징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하면서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의 지원율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1996년 이후에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도 역대 최대였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걸 갈아치웠고요. 네. 그래서 N수생들의 증가가 확실히 지금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정시에서의 모집 단위 비율이 40%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N수생들, 특히 상위권들에 대한 N수생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유불리가 현역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런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반면 N수생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시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상위권들에 대한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구조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고3은 수시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재수생이나 N수생은 정시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수능은 끝나고 대입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대입 일정, 그리고 이 대입 일정에 맞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잘 구할 수 있을지 전략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2월 8일 날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또 12월 15일 날 이제 수시 또 합격자가 이제 배출되면요. 그럼 또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한 또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산 방식을 정확하게 따져서 나한테 정말 유리한 가장 환산이 유리한 대학은 어디인가 또 그런 전형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어떤 그 입결 그 현황을 좀 보시면서 뭐 어디 가라던가 서울 진로전학 정보센터라던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가셔갖고 작년에 어떤 입결 백분위 컷을 좀 보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반영 비율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 수능 답지에 쓰는 필적 확인 문구가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라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넓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